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답 7월 22일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테슬라가 실적 선방소 급등세를 보인 가운데 이 ECB의 금리 인상이 보여지며 달러와 약세를 보여주며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의 상승이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하였는데 지금 테슬라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EPS가 2.27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돈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매출액은 169억 달러로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머스크는 향후 가장 큰 과제는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강조를 하였었고 테슬라는 초과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며 우리의 걱정은 압도적으로 생산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 물류 대란이 조금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지금 다시금 천슬라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테슬라만한 덩치의 회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나스닥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조금 연동을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와 가치가 하락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ECB가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며 달러가 유로 대비 약세를 보여주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가능성 등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급부상을 하며 1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환율이 장중 1유로당 1.0278달러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를 통해 지금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다시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금 좀 안도감을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6.35불 마이너스 3.35%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테슬라 실적 효과 힘입어서 10% 급등하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뭐 천슬라까지도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요 부분 여러분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만약에 생산이 좋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가 올라갈 테니 생산 쪽과 한번 연동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마냥 좋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 6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넉 달째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을 보시면 마이너스 12.3으로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많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경기의 파이가 꽤 큽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미국의 주택 경기는 냉각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 요 부분들 연동을 하게 된다면 미국 경기가 한동안은 조금 차갑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 요 부분 한국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있다면 조금 이제 적용을 많이 해가지고 연동해서 보시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의 스냅과 같은 기업들이 지금 SNS 역시도 역대 최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갖고 지금 스냅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주가가 26% 폭락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메타나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 SNS 연동이 되어 있는 기업들 역시 비슷한 결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나스닥에는 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후속 뉴스들은 꼭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근데 또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도 반대로 지금 미국의 철강이 괜찮을 수 있을 만한 3분기가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철강,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제조업 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흐름이 살아있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한국의 철강 기업들 있죠? 여기에도 연동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요 철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 곡물 가격의 안정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안정뿐만 아니라 급락까지도 연동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미국이 올해 지금 농업 쪽의 상황이 호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미 지역들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공급량 늘어나고 미국 남미에서도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보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곡물이 이제 원자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식품주들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품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40조 투자해서 반도체 추감되고 세금 12% 깎고 저역망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신규 공장을 증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과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투자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투자를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현대차 관련주들 지금 3분기부터 좋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거 계속해서 이제 약세장에 연결되는 모습과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도 얘랑 엮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텔레그램 공방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장 정리해 드렸다라는 거, 그렇게 이런 거 먼저 한번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여방에 입장을 하시면서 저런 시장 정리부터 공부할 내용들 하나씩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에너빌리티 그냥 횡보죠 뭐. 뭐 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못 받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호재는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경계할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되고 봐야 될 부분은 봐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러한 내용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금광을 찾아서 약세장 20조 몰렸다. 폐배터리가 뭐길래? 아까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확실하게 미래 먹거리로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두산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 물론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특허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가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 이거 또 이렇게 엮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이게 만약에 정말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또 물적 분할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요거는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두산하면은 수소 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소 관련된 내용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청정수소 발전제도 2023년, 인증제도 24년 시행 가닥. 이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게 드디어 23년부터 무언가 액션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발전소 있잖아요. 여기서 수소 발전을 의무화로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 쪽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소 생산업체들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자체들에서도 꾸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나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수소 쪽으로도 금방 한번 엮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두산 퓨얼셀과 함께 수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가스터빈에다가 수소를 포유해가지고 하이브리드형으로 만드는 이 터빈 역시 연구 개발 중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스를 빼고 수로만 가는 걸 노려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뉴스들이 나쁘지 않다. 요걸 알 수 있는 가운데 수급을 한번 본다면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보시면 최근에 어제랑 오늘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연기금 역시도 뭐 얘는 꾸준히 사줬으니까 뭐 이상할 게 없는데 근데 종합적으로 뭐 플러스 점수를 줘도 나쁠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핵심은 개인의 물량이 얼만큼 털리는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몇 번 연결이 되어 준다면 이러한 그림 다시 한번 나오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현재 요 그림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플러스 점수 줘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어딨냐 일단 위쪽 저항부터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우리 맨날 보는 라인이긴 한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 요 라인 일단은 계속해서 보고 있으시다가 일단 돌파한다 라고 한다면은 예, 쌍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이 추세 전환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일단 집중해서 보시고,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도 이러한 식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요 수렴하는 부분 뚫어지게 된다면 이 역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00%라는 건 없다 보니까 만약에 요 저점 라인 있잖아요. 올라오는데 여기 이탈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호재가 꽤 쌓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차트를 놓고 봤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탈한다면 비중주를 하고 다시 회복한다? 판만큼 사면 된다. 약간의 수수료를 제공하는 걸로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을 때 61선을 뚫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좋은 결과물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이 위쪽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요 라인이 하나 그리고 요 라인이 둘이니까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향후 전략을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아래쪽은 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